18번부터 볼 건데 곡선과 직선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절표를 k라고 한다. 그럴 때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 되게 어렵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랑 이런 것도 자주 등장하는 녀석들이니까 잘 보시면 일단 힌트가 많아요. y는 x랑 만난다라는 거에 점 x좌표를 k라고 하면 이 좌표는 무조건 k, k가 되겠지. 그지? y는 x랑 만나니까. 그래서 k, k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5분의 1에 k-세제곱이 k다.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x가 이거고 합성함수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얘가 문제지, 얘가. 합성한 게 3x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친구 먼저 그려보면 이 친구는 감소함수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치? 감소함수고 원래 이렇게 생긴 애가 오른쪽으로 3칸 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k가 누군지 모르지만 y는 x랑 만나는 여기 이 점 이후를 말하는 거야. 이 점 이후. 이 점 이후에는 fx가 저거래.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리고 이 앞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그림 가지고는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정보는 k, k를 지나고 그래서 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은 이제 눈이 좀 띄어야 되는데 얘 지금 k랑 5의 k제곱이랑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 여기 지금 보면 세제곱이 동시에 써져 있으니까 여기를 k 곱하기 5의 k제곱에 세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조금만 분석을 해볼게요. 자,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 그리고 5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5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건 뭐야? 5의 k제곱분의 1이라는 거니까 양변에 5의 k제곱을 곱해주시면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여기.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 친구는 f 5의 세제곱에 세제곱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f 5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요걸 구하라라는 거야. 자, 요걸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fx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지. 5분의 1에 5의 9제곱분의 1 빼기 3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딴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여기 f 머시기가 3 머시기다 이것만 풀면 되거든? 그럼 여기 fx 자리에 5의 9제곱분의 1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x 값을 찾아보면 돼.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fx가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그지? 천천히 해볼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f 이거 아니야? 그지? 합성함수를 보지 말고 이 fx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fx가 나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fx 안에 5의 9제곱분의 2 들어가 있는 상황을 풀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12. 그지?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그게 36이야. 왜? 여기 식 안에 있는 x는 같은 x니까 여기다 12를 넣었으면 여기다 12를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36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지수함수도 있고 y는 x 만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되게 그림으로 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고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였다. 그리고 합성함수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스킬들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신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게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12를 갖다 대입을 해서 내가 찾고 싶은 얘가 36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기를 하고 싶으시면 뭘 필기를 하면 되냐면 y는 x랑 만난다 점 k다 요 k, k다 요 정도만 필기해놓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는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9번 봅시다. 얘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 필요는 없어.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돼. 어떤 문제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문제에 쌤이 방금 전 문제에서 푼 것처럼 어떤 것들이 다 그 힌트가 될까? 어떤 것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힌트가 될까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온 거야? 얼른 가져가서. 여기 제거 맞아요? 응. 3시까지 풀어. 혹시 이쪽으로 닫혀 있나요? 내줄게. 자, 같이 봅시다. 자, 자연수 n에서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에 두 점 a, n, b, n이라고 했다. 그리고 a, n, b, n의 기울기는 3이고 어쩌고 저쩌고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a, n, b, n을 지나는 원이 곡선과 만나는 두 점의 x제곱. 좀 큰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그렇죠?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첫 번째 곡선 y는 2의 x제곱 위에 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두 점의 좌표가 AN, BN이라고 주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계속 변하겠다는 얘기야. A, B라고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점 A, B라고 주어져 있으면 얘네는 그냥 상수로 두면 돼 이렇게. 그지? 왜냐면 A, B는 고정점이야. 안 변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친구 A, N, B에는 뭐냐면 N 값에 따라서 변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둘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수열은 아니에요. 수열은 아닌데 그냥 변하겠다라는 의미로 n을 붙여서 미지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n, b, n의 기울기는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기울기 구하면 x 증가량 빼기 분의 y 증가량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n, b, n의 그 길이가 요거래. 그러면은 x에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그리고 y끼리 뺀 거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다. 맞아요? 이게 저 길이 구하는 거, 그지? 길이 구하는 거 안 까먹었겠지? 아무튼 그래서 자 요거랑 우리가 주어진 거 요거 두 개야 반화 조건에서, 그지? 그래서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자 이런 건 좋죠.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어떤 x, y 좌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점 a, n, b, n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충 요 식을 보고 a, n, b, n의 길이가 지름이겠구나. 지름은 아니겠구나. 잘 모르겠다, 그렇지? a, n, b, n을 지나는 원이 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자 일단 내가 주어진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친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2의 bn제곱, 2의 an제곱 되게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어, 그치?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란 얘기야, 그치? 갖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제곱 있는 거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니까 얘가 9가 되겠지. 9.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또 이제 그 많이 헷갈려 하는 거 a-b의 제곱이랑 b-a의 제곱은 똑같은 거예요. 알죠? 네, a-b랑 b-a 제곱은 똑같은 거라서 요거 또 얘랑 지금 똑같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0 bn-an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10 날려줄 수 있고 결국 bn에서 an 뺀 게 n이다. 그러니까 bn은 an 더하기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우리가 애초에 둘 때 머릿속으로 이거 an이랑 bn은 우리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지. 우리 마음대로 잡은 거지. 그치? 우리 마음대로 저기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마음대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bn이 더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헷갈릴 것 같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an보다 bn이 더 크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되고 내 머릿속으로 쓸 거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그지? 왜냐면은 이걸 루트를 풀어줄 때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중요해서.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a의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고 bn의 좌표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중심이 yx 위에 있고 두 점 a, bn을 지나는 원이 곡선과 만나는 두 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누구야? y는 로그 2의 x야, 그치? y는 로그 2의 x랑 그리고 요렇게 생긴 원 대충 뭐 여기다 점 하나 찍을게요.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요 원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 큰 값, 여기를 xn이라고 한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갑자기 아니 이 x제곱에 대해서 쭉 풀다가 갑자기 로그를 만났어. 그치? 자, 그러면 지수랑 로그는 항상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 지수로 관련된 문제는 역함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너네한테 자, 지금부터 지수에 대해서 쭉 푸세요 한 다음에 이제 로그에 대해서 푸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문제를 새로 해야 돼. 어떻게? 이걸로 막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로그 함수랑 막 교점 찾고 막 이렇게 더럽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수랑 로그는 세트이기 때문에 걔는 세트를 어떻게 엮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2의 x, y는 2의 x제곱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애야. 그지? 걔네가 뭐야? 걔네가 a-n, b-n이야. 그지? 얘네가 a-n, b-n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x좌표, 자, 잘 생각해봐. 역함수는 그 두 점의 x, y 자리를 바꿔주지. 그지? x, y 자리를 바꿔주지. 따라서 bn의 좌표가 지금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주면은 여기에 좌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보인다. 2의 an 플러스 n, an 플러스 n 요게 바로 이 친구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지? 2의 x제곱이랑 로그 2의 x랑 서로 역함수인 건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xn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2의 an 제곱만 찾으면 되는데 요 2의 an 제곱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저기 위에 힌트 준 거 중에 아직 안 쓴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자, 우리 bn하고 an의 관계를 얻었으면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저기 있는 식들이 다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맨 처음에 내가 만든 식 두 개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bn에 대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 bn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다시 넣어서 a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 그 문제 하나 풀 때도 문제에 들어있는 정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bn 자리에다가 아니지, 우리가 an이 필요하니까 이거 반대로 쓸게요.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an이 필요. 자, 요 bn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네. 내 거야? 네, 세 줄이요. 뭐. 땡큐. 자, 그래서 이 친구 저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자, 2의 an 플러스 n 마이너스 2의 an 제곱은 3 an 플러스 n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죠? 정리 잘 해봅시다. 자, an이랑 an 날리고요. 여기는 2의 an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2의 n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맞아? 끝났지? 자, 2의 an 제곱은 2의 n제곱 빼기 1분의 3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돼. 얘는 2의 a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거든. 그래서 2의 an제곱 대신에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얘가 뭐야? 내가 찾고 싶은 xn이야. xn. 지금 xn에서 쌤이 등호 갖고 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냐면 x1, x2, x3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1, 2, 3 갖다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최종적으로 이게 뭐 복잡하게 생겼든 더럽든 알 바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최종적으로 n에 대해서 식만 나타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 복잡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n 형태로 주어진 애들은 무조건 미지수를 변한다 라고 생각하고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의 그 힌트를 보고 식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식은 끝까지 쓸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쓰고 버리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 연립이 됐으니까 연립해서 쭉 구했더니 그 bn과 an 사이의 관계가 나왔지. 자, 그거는 이제 가나 조건에 대한 얘기. 이거 끝. 그 다음에 중심이 yx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이 이거. 자, 그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무조건 세트야. 여기서 갑자기 로그가 튀어나왔네?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로그가 튀어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역함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되게 많잖아,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y는 x 위에 있다. 그지? 2의 x제곱이랑 로그 2의 x랑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여러분들도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 그릴 수 있어야지만 내가 AN, BN을 설정했을 때 BN이 더 오른쪽에 있고 그 BN의 Y는 X 대칭한 녀석이 XN 중에서 둘 중에서 누가 여기서 X좌표 중에 큰 값을 X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이 녀석의 대칭점이겠구나. 그래서 얘가 XN이구나. 그럼 XN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는데 나는 요 AN만 딱 찾아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 AN을 어떻게 찾지 하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보고 있으면 여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눈을 쭉 떼세요. 눈을 쭉 떼셔가지고 내가 지금 안 쓴 게 뭐가 있지? 원래 했던 거 뭐가 있지? 하면서 이런 쌤이 지금 여기다 밑줄 쳐놨잖아. 그렇지? 이렇게 식을 섞어 놓으면은 내가 처음에 발견한 식이 뭔지 모르니까 처음 발견한 식은 항상 밑줄을 쳐놓죠.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갖다 집어넣어서 그 관계를 찾아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n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냈으면 끝이야. 그렇게만 쓰면 돼. 알겠지? 자,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면서 이거를 내가 실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쌤이랑 풀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얻는 거고 너희들은 지금 2, 3점 문제 풀면서 개념을 많이 쌓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는 못 풀 것 같아서 내가 풀어주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은 되게 많이 봤죠? 네, 수원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힌트에 먼저 밑줄 치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렇게 긴 문제는 힌트가 많아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하나만 먼저 같이 해보자. 일단 실전용. 자,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고 한 점이 있대요. A가 이제 64 이런 거 이제 문제에서 주면은 밑줄 미리 쳐놔 이런 거. 그래서 점 A를 지나면 X축과 평행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P1이고 그거랑 뭐 평행점 이거 자 문제에 대한 설명이지 이거 그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냥 이렇게 그렇군 하시면서 쭉 읽으시면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얻은 n번째 점을 Pn, Qn이라고 하고 Qn의 x좌표를 xn 그리고 xn이 k분의 1보다 작거나 작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래.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렵지, 그치? 이런 말들 한번 해석을 해볼까? 자, 점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 때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이런 말이 모르겠으면 n 자리에다 6을 넣어봐. 그러니까 요거 여섯 번째 QN의 여섯 번째 좌표가 그 어떤 k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값이 6이라는 거야. 이게 최소 6이라는 건 최소가 6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제일 작은 값이 6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6, 7, 8, 9, 10, 11 얘네는 전부 다 이 k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냐? k분의 1을 찾던지 x 여섯 번째 좌표를 찾던지 해야 되는데 k분의 1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지. a점이 주어졌다는 건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qx의 좌표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실전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요 지금 쌤이 밑줄 친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보통 못 푸는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6 집어넣어 놓고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을 정립하러 나가실 건데, 자, 얘가 뭐냐면 64,2의 64제곱이에요. 그죠? 자, 실전용이에요, 실전용. 자, 그러면 A랑 P1의 Y좌표가 똑같지? 그지? A랑 P1의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뭐, 2의 64제곱일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얘는 2의 4제곱이란 말이야. 2의 4x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x에다 16을 넣어야지만 저기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지? 여기 16. 자, 그 다음에 1로 내려가 보시면 Q1의 x좌표가 또 16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y좌표가 2의 16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는 4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니까 4가 되고 그러면 자, 이제 여러 번 이런 등비수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16, 4, 1 이런 식으로 가는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여기가 2의 4제곱이고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이걸 따라오는 애가 1,2의 1제곱일 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16, 4, 1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xn이 뭐냐면 바로 qn의 x좌표거든. 그래서 x1이 16이고 x2가 4고 x3가 1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xn을 뭘로 들 수 있어? 16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될 수 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기억나? 까먹었어? 괜찮아요. 까먹을 수 있죠. 자, 등비수열 여기 이제 아직 수열이 안 나왔으니까 a r의 n-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4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의 세제곱분의 1, 즉 64분의 1이 됩니다. 얘가 k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지? k분의 1보다 작은 근데 봐봐 생각해봐. 그럼 k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뭐야? 63, 62, 61, 66 다 해서 1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이라는 단어야. 만약에 k값이 끝도 없이 줄어들어. k값이 그러니까 63, 60, 61 다 돼. 그러면 여기 만약에 4가 됐다. 뭐 3이 됐다고 해볼까? 3? 자, 여기 3이 됐다고 하면 요걸 만족하는 값이 6이 아니고 5일 수도 있잖아. 여기다가 봐봐.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5는요 16 곱하기 4분의 1에
4제곱이라서 4의 제곱분의 1, 즉 16분의 1이거든? 그지? 그럼 16분의 1을 만족하는 K값 요 4분의 1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분의 1이 16분의 1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K가 한도 끝도 없이 줄어들면 K 최소값이 6이 아니라는 얘기야. 5도 되고 4도 되고 3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5가 되기 직전의 숫자까지만 가능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K가 만약에 16이라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X가 6일 때부터 N이 6일 때부터만 가능한 거야. 그 뒤로부터는 다 가능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K값은 6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63부터 되니까. 그지? 64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K의 최소값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래. 원래는 64부터 그냥 쭉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개수, K 자연수 개수 세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 여기다가 필기 하나만 할 건데요. 자연수 개수 세는 법입니다. 자, 요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둘 다 등호가 없을 때.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나 더 빼줘. 왜냐면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쪽에만 등호 있을 때. 한쪽에만 등호 있을 때는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둘 다 등호 있을 때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2에서 3까지 이렇게 써있으면 보통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 2에서 3까지니까 한 개겠네, 이렇게. 아니지? 2도 되고 3도 되니까. 3에서 2 빼고 하나 더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긴 등호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야? 64에서 16 빼면 48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예상 문제 도전하기 앞에 세 문제 정도를 풀 건데요. 딱 봐도 이 친구도 어려워 보이니까 18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일단 18번 조금 읽으면서 한 5분 쉬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다. 그럴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밑줄 쳐볼 게 많죠. 첫 번째, 구간 6에서 끊어져 있어요. x는 6에서. 두 번째, t가 양수래요. 그래서 닫힌 구간 요거래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두 칸짜리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칸짜리 자. 무슨 말이야? t가 어딘지 몰라. 근데 t에서 하나 뺀 거 t-1 그리고 t에서 하나 더한 거 t+1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칸짜리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때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두 칸짜리 자를 여기다 갖다 대서 그때 최대값 요거를 갖다 gt라고 하겠다는 거야. 해석했어?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이 두 칸짜리 자를 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다녀볼게. 자, 얘를 이제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두 칸 잘랐어요. 이렇게 두 칸 자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이 자를 이렇게 옮겨볼까, 밑에부터? 자, 밑에부터, 아이씨, 자를 너무 좁게 만들었네. 자, 여기다 길게 만들어. 자, 요걸 두 칸짜리 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두 칸짜리 자를 여기부터 움직여볼게, 이렇게. 자, 여기부터 움직이니까 어때? 요때는 여기가 t가 요 가운데 값이지, 그치? t가 요 가운데 값이고, 이때의 최대값은 바로 t+1을 대입했을 때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 t+1을 대입한 값이 계속 최대값이지. 그러다가 여기 딱 쓸 때, 여기 딱 설 때가 뭐야? 제일 최대값. t+1. 그리고 이렇게 변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변했을 때 최대값이 여기지. 그치? 그러니까 GT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fx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여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자야. 왜? 최대값이 안 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t 값은 변하는데 최대값은 안 변해. 최대값은 계속 이렇게 이 높은 고지를 유지 중이야. 이렇게.
그래서 상수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GT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t-1을 대입했을 때 제일 최대값까지 상수함수였다가 얘가 이제부터 요걸 내려가기 시작해요. 내려가다가 여기 둘이 딱 같아지는 지점, 여기 둘이 딱 같아지는 지점, 여기 딱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최대값이지. 그 다음부터는 누굴 따라가냐면 얘를 따라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 마치 얘를 계속 따라 내려올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얘가 최대가 아니잖아. 얘가 최대잖아, 그렇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변화를 느끼셨어요? 네. 요런 게 바로 이제 그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충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 GT의 최소값이 5여야 된대. 밑줄 최소값이 5. 함수 GT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 최대값을 따라서 그린 거, 그렇지? 아까 최대값을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뭐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린 최대값을 따라서 그린 그래프의 최소값이 5여야 된대.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지정된 애들이 가장 작은 게 5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GT의 최소값이 5다? 그러면 내가 최대값들로만 그림을 그릴 건데 그 최대값들로만 그린 그림이 제일 낮은 구간이 5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 말이 진짜 헷갈려. 엄청 헷갈리고 처음에 띡 문제를 보면 아씨 안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 먼저 해석을 해야지. 그래프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일단 6부터 대입해 이런 거 나오면 나 모르겠어. 일단 6 대입해. 대입하면 뭐야? 저기는 0하고 6하고 근이니까 6 대입하면 0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6 대입하면 로그 4의 1이니까 얘도 0이네. 아, 연속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6 대입하면 0이 되는 연속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그려보면요. 자, 0,6까지 해서 얘는 뒤집어진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아씨,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냐? 마이너스 7인가? 아무튼 대충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처음 마음에 안 들지? 대충 그릴게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못 그리지? 못생기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요, 양수 A라 그래서 이런데 다 밑줄 쳐놔야 돼. 밑줄 쳐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푼 다음에 문제로 다시 가서 보려고 하면 문제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밑줄 쳐놔야 돼. 그래서 자, 밑줄 쳐놓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하는 함수겠다, 그치? 증가하는 함수가 여기 6에서 이렇게 지나는 이런 느낌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됐어요?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왜냐면 증가하는 로그 함수는 무조건 한 줄로만 되어 있고, 그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가 아니니까 한 줄로만 되어 있고 여길 지나려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두 칸짜리 자를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1에다가 이렇게 그어놓고 얘네 둘을 가지고 움직일 거야. 같이 묶어줘. 안 묶어줘? 알았어. 어떻게 묶지? 잘 보세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 이게 시작이야, 시작. 왜 문제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냐면 t가 0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일부러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준 거야. 그치? 뭐 그건 디테일이고. 자, t가 0일 때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t가 0일 때는 최대값이 바로 여기 있지? 그치? 1을 대입했을 때. 이제 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5잖아, 5. 우리가 찾는 그 최소값 아니야, 이거? GT의 최소값? 그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는 게 1을 딱 대입해. 시작 구간부터 5야. 그지? 자, 이제부터 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 최대값이. 알겠어? 가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최대값이 계속 상승할 겁니다. 어디까지? 3을 대입했을 때까지. 요 3, 여기가 가운데가 3이잖아. 이차 함수니까. 그치? 3을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에서 여기서 9예요. 9. 그죠? 네, 9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계속 9네. 계속 9였다가 계속 9였다가 여기까지 9였는데 여기부터 달라지지. 여기부터 이제 최대값이 내려가요. 최대값이.
최대값이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여기 둘이 같아질 때까지 내려간다 했지. 얘네 둘이 같아지는 구간까지 내려간다 했어. 기억나? 왜냐면 여기부터는 더 이상 이거 원래 최대값이 이거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걸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때? 더 이상 여기가 최대값이 아니야. 오른쪽이 최대값이 되잖아, 그렇지? 이 같아지는 순간이 가장 낮은 구간이지, 그지? 그 다음부터 다시 얘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같아지는 요 순간이 5여야 된다는 얘기야. 혹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얘가 6이어도 상관없지. 왜냐면 우린 이미 5를 최소값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같아지는 순간이 5여도 되고 6이어도 되고 7이어도 되고 8이어도 되지만 5보다 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같아지는 순간을 구해봅시다. 같아지는 순간이 5가 되려면 첫 번째, 일단 아까 우리 여기가 여기 1일 때가 5였어, 그치? 여기 1일 때가 5면 반대편에 있는데 어디가 5야? 5일 때가 5지, 그치? 5일 때가 5고 여기도 같은 라인에 있는 뭔지 모르는 애가 5여야 돼. 맞아? 뭘 집어넣었을 때 5가 되나? 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요? 네. 뭘 집어넣었을 때 5가 돼? 알 수 있어. 쌤이 방금 몇 칸짜리 자라고 했어? 2칸짜리 자라고 했잖아, 그치? 2칸짜리 자, 여기 2칸짜리 자, 여기 이때가 딱 5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무조건 7이지, 그치? 아, 여기다가 7 갖다 집어넣으면 a 로그 4의 2가 바로 5가 되면 되는구나, 그치? 혹은 5보다 크면 되겠구나. 크거나 같아도 되죠. 쌤 말했잖아. 여기 5가 아니어도 돼. 막 6이나 7 같은 거여도 돼. 6, 7 같은 거면 얘가 이미 여기에서 6이랑 7이랑 같아졌기 때문에 더 5까지 안 내려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자, 2분의 요거 풀 수 있지? 요거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앞으로 내려오고 얘는 1 되니까 사라지고 2분의 1 a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양수 a의 최소값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칸짜리 자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움직여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도 1분 드릴게요. 자, 졸라 어렵죠? 절대값 있으면 기본적으로 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값 있으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무조건 나눠주셔야 돼요. 자,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케이스 분류. 자, 머리가 빵해질 것 같은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4점짜리는 하루에 한 대여섯 문제만 풀어도 돼.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자, 같이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얘도 한번 0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으니까 어때? 9 빼기 n 그리고 여기는 2 빼기 n 이렇게 돼 있네. 뭐 일단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값은 서로 같을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자연수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라고. 그래서 쌤은 습관적으로 일단 뭔가 끊어져 있는 게 나오면 대입을 해봐요.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자, 이번에는 뭐가 움직일 거냐면 y는 t가 움직일 거예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t 값이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y는 t가. 그래서 이 친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치? 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gt의 최대값이 4가 되게끔 하는 모든 자연수의 n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n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n 0의 왼쪽 부분과 0의 오른쪽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의 왼쪽 부분 상황과 오른쪽 부분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일단 0에서 이어져 있는 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0에서 아까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연결했으면 됐지만 이번에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인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 이 친구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어쨌든 절대값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접어 올리는 거. 그지? 그리고 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 같은 거 체크하려면 무조건 그래프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부터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원래 그래프는 뭐냐면 3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생긴 애를 x축 방향으로 두 칸 당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n만큼 밑으로 내린 거야. 그치? n만큼 밑으로 내려,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밑으로 내린 거야. n이 뭐 마이너스 3이라서 올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1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뭐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무조건 y는 뭐 k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그지? 그럼 이쪽에서도 한 점, 이쪽에서도 한 점이면 4개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접어 올렸을 때 V자 모양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쪽도 V자, 이쪽도 V자가 돼야지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에서 총 4개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쌤이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놀아볼 건데 자, 이 그래프를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얘가 접어져 올라오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지? 근데 문제는 x가 0보다 작을 때만 할 거니까 나는 여기만 볼 거야. 여기만. 이쪽은 아예 안 볼 거고. 그러면 이쪽 그래프에서 두 개가 절대 안 만나. 그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돼? 얘가 여기에 걸리게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걸려줘야지만 여기가 접혀져 올라올 때 두 개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를 특정 좌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여기 위에 있을 때 나는 모르지. 근데 여기 딱 0,0을 지나는 순간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0,0을 대입을 합니다. 0,0을 대입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기 때문에 n 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상황이. 절대값 무시하고 봐봐. 아직 안 적었으니까. 그치? 요 상황이 n 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9보다 더 내려가면 돼, 안 돼? 9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되지? 그치? 9, 10, 11, 12, 13 안 되지, 그치? 따라서 n 값이 9보다 작다라는 걸 여기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9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요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놀고 있고 여기서 체크 표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오른쪽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에서 절대값 로그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 자, 같은 느낌으로 할 거야. 로그 2의 x 플러스 4부터 볼까? 얘는 증가함수지?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를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 다음에 n만큼 밑으로 내린 거야. 그지?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그래프가
여기서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을 건데, 그지? 여기 있을 건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겠어? x축에 걸릴 때까지 내려가 줘야겠지, 그지? 아까처럼 V자가 생기려면. 안 그러면 이런데 애매하게 내려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내려가 줘야, 여기까지 내려가 줘야 접어 올려지면서 여기 V자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도 0,0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내려가 줘야 된다는 거야. 더, 약간 덜 내려가야 되는 거고, 따라서 0,0을 갖다 대입하면 로그 2의 4 빼기 n이 0이 되는 거고 n 값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의 n 값, 그치? 어떻다고? 2보다 커야 된다고,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랬잖아 이번에, 그치? 2일 때가 딱 여기야. 2보다 더 내려가야 돼. 따라서 n 값은 2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 합쳐주면요, 2부터 9까지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졸라 어렵냐 물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지. 너 안 풀었어? 안 풀었어야지. 어? 안 풀었다고? 왜 안 풀었어? 이 수업 다시 저번 얘기 제 소리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뭔데? 제가 연락을 돌아왔지 지금 난저 토요일 10시에 오라는 카톡을 2주 전에 후반에 나왔다. 찍은 거예요? 친구 풀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거
자 어때? 마지막 문제 풀만하죠? 같이 봅시다.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직선이 두 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AB 값이 2루트 1에 자 여기는 진짜 힌트가 엄청 많아. 잘 봐. 첫 번째 A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함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 친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애들은 진짜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얘는 뭐야? 45도 삼각형이야. 45도 삼각형. 그지? 1대1 대 루트 1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혹은 Y는 X 나오는 애들은 1대1 대 루트 1을 써야 돼. 왜? 여기 봐봐. AB가 2루트 1에 즉 뭐야? 여기 길이 2고 여기 길이 2고 여기 2루트 2란 얘기야. 그지? 이제 보이죠? 말하니까. 그죠? 그 정보를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했습니다. 넓이 구하래요. 자 이거 봐. 야 여기 보니까 여기 모자이크가 심해. 자 얘랑 얘랑 둘 다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알겠어? 근데 역함수는 아니야. 그지? 역함수는 아니지. 왜냐면 자 요거 x랑 y 바꾼 다음에 로그로 바꿔주면 그래서 y 1 넘기면 이렇게 돼요. 얘랑 얘랑 똑같지 않잖아. 그지? 역함수는 아니야.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면 얘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고 얘도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 원래는 둘이 왼쪽에 있었으면 역함수 관계였던 애들을 한 칸씩 밀어놨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냐. 원래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지. 근데 그 y는 x 대칭인 애도 한 칸 밀려서 y는 x-1 대칭이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면 얘랑 얘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똑같이 y는 x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야 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둘이 다 이쪽으로 멀어졌어. 둘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멀어졌어? 그럼 똑같이 y는 x 대칭이야. 이런 정보들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교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그지? 자, 교점을 알 필요는 없고요. 교점을 알면 좋죠. 자, 알아봅시다. y는 x-1하고 이거 뭐야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 그치? 자, 그러면 x-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다고 두면 x가 2분의 5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 x좌표는 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하나 빼면 되니까. 맞아? 그럼 끝났어. 여기 뭐야? 중점이야, 중점. 왜 중점이야? 얘 역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친구니까 a, b를 연결한 값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그지? 이거 중점이야. 그럼 쌤이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가 2루트이면 여기가 루트이네? 그지? 이게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1만큼 올라가면 A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 1만큼 내려가면 B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좌표는 여기서 1 빼고 여기다 1 더하니까 2분의 3, 2분의 5가 될 거고요. B좌표는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서 1 빼니까 2분의 7, 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요걸 그대로 저기다 갖다 대입하시면 2분의 5는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따라서 2분의 5가 루트 A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4분의 25가 바로 A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C좌표만 알면 되잖아. C좌표는 뭐냐면 여기다 0 집어넣은 거거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A분의 1,0이거든. 뭐래? 0,a분의 1이거든. 그지? 근데 쌤이 아까 여기서 a를 4분의 25라고 했으니 그걸 뒤집은 애가 여기 좌표가 되는 거지. 끝났죠? 좌표 다 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넓이만 구하시면 돼요. 뭐 하면 돼? 뭐 전체 넓이에서 여기랑 여기를 빼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 자, 근데 좌표 3개가 나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럼 무조건 신발끈 공식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신발끈 공식 오랜만에 이름이 나왔으니 한번 적어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절대값 a, b, c, d, e, f 한 다음에 다시 a, b를 써서 오른쪽부터 가는 겁니다. 오른쪽 a, d, c, f, e, b 빼기 왼쪽 b, c, d, e, a, f 요게 넓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AB를 양쪽에다 쓰잖아. 그치? AB를 양쪽에다 쓰기 때문에 여기는 0, 1, 뭐 이런 간단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지. 그러면 요 위에서 지금 A, B, C 좌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C 좌표를 양쪽에다 갖다 넣는 게 낫겠다. 선생님, 순서가 중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순서 필요 없어요. A, B, C, D, E, F 이렇게 안 써도 돼. A, B, E, F, C, D 이렇게 써도 돼. C, D, A, B, E, F 이렇게 해도 돼. 맨 앞에 올놈을 너네가 지정하면 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0, 25분의 4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2분의 1, 0, 25분의 4 이렇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위아래 약분도 잘 될 거고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곱하면 0, 4분의 3 모시기 그리고 모시기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0이 두 개나 껴있으니까 더 계산하기 편하겠지? 계산 니네가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녀석하고 기울기 1인 녀석의 그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함수에서는. 얘네들이 진짜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알겠지? 네, 그래서 요런. 그리고 요 2루트가 주어지면 이거 1대1대 루트이니까 내가 한 칸 여기가 두 칸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쓸 수도 있냐면 요거는 그냥 약간 여담인데 뭘 쓸 수도 있냐면 여기를 만약에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 정보도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A, B라고 놔야 돼? 그럼 여기는 두 칸 차이가 되기 때문에 A에서 두 칸, B에서 두 칸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그냥 여담. 여기서 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단원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쌤이 말하는 요걸 쓰는 순간도 올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여기 예상 문제 도전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14, 15번 두 개 풀어볼게요. 쉬워요, 쉬워. 14번 먼저 보겠습니다. 14번. 자, 1분 드릴게요. 잘하면 6단원까지 할 수 있겠나? 잘하. 못하. 어디 가는데? 안 가는데요. 근데 왜 어디 가는 척? 왜요? 바퀴벌레? 26년 4월까지. 드셨어요? 언제요? 맨날. 근데 껌은 괜찮잖아. 근데 나 먹으면서 이상한 거 너무 싫은데. 이상해요? 아니 뭐 이상한 거? 아니 이거 껌은 괜찮죠. 껌은 특이한 거 있어. 맛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 갑자기 좀 걱정돼. 접어야겠다.
자, 같이 봅시다. 자, 사실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개념이 없으면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2차함수 그래프랑 1차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은, 자, 이런 것도 괜히 밑줄 쳐놓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x값이 자연수냐 실수냐 정수냐에 따라서 엄청 풀이 방법이 다르잖아. 자연수가. 자, 얘 한번 볼까? 얘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밑을 맞출 수 있게 생겼지. 그지?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은 밑을 맞춰서 치환하는 게 메인이야. 그치? 근데 이 친구 일단 밑을 맞춰봅시다. 이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fx, gx 곱한 게 3주보다 더 크다. 맞지? 반대지. 반대잖아.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끼리 반대로 비교해야 되죠. 그죠? 태어나 처음 알았어? 네. 그건 아니잖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함수죠. 그죠? 그래서 a를 넣었을 때랑 b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가 더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1의 a제곱이랑 2분의 1의 b제곱 중에 누가 더 커요?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ab 중에 누가 더 커요? 물어보면 b가 더 크단 말이지. 맞아? ab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럼 b가 더 크잖아. 근데 값은 누가 더 커? 2분의 1의 제곱이 더 크지. 그지? 이유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주아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다고? 지수끼리 반대로 비교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fx랑 gx 곱한 놈이랑 3g랑 약간 요런 느낌이래요. 반대로 비교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넘겨. 그리고 gx로 묶어. 이렇대. 자, 우리 모의고사 문항 혹은 다른 미지수 푸는 문항에서 어떤 두 식의 곱이 음수다라는 건 둘이 부호가 반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부호가 반대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뭘 풀어야 되냐면요,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fx-3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f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3을 갖다가 1로 옮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3이 왜 뜬금없이 나왔겠어? 그래프에 3이 있거든. 그지? 3을 괜히 준 게 아니야. 자, 이제부터 그래프만 해석하면 됩니다. 첫 번째, gx 1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 말하는 거지? 그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에요.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fx가 y는 3보다 밑에 있는 구간 구하래요. y는 3은 여기죠, 여기.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1에서 5까지네. 맞아? 1에서 5까지. 야,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을 해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AND 조건이야. 또는이 아니야.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1에서 5까지랑, 저는 항상 부등식 문제 풀 때 수직선을 무조건 그려요. 헷갈리니까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구간이 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1번하고 2번도 AND야? 1번, 2번은 또는이지, 그치? 1번 또는 2번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합칠 필요는 없어요. 그죠? 1번에 주어진 조건 두 개가 AND고 얘네 두 개가 AND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 gx가 1차 함수가 x축 아래쪽에 있는 구간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구간은 여기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랑 1보다 작거나 같다랑 5보다 크거나 같다랑 동시에 만족하는 이 구간, 즉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문제에서 자연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3, 4, 5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됐어? 어렵지 않지? 본인들이 생각한 풀이랑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네 둘이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비교해야 된다. 나의 질문에 낚이지 않게끔. 자, 15번 풀어보세요.
2011학년도 수능은 제가 본 수능입니다. 늘 크죠? 끄덕끄덕? 끄덕끄덕. 넌 사형 명단에 집어넣겠다.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 농담인 거 아실 텐데. 야 근데 이거 너무 쉽다. 그냥 풀지 말자. 자, 야 이거 봐봐. 같이 하자. 너무 쉬워. 자,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 t라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야 돼. 내 말이 수능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 치환하면 범위 생겨야 돼. 알지? 치환하면 범위 생겨야 돼. 치환하면 범위 생겨야 돼. 알겠지?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 치환하면 범위 생겨. 자, 그래서 t-5, t-100 이 0보다 작다 하기 때문에 5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야 너무 쉬워서 글씨가 막 써진다 야. 맞아? 그럼 가능한 거 뭐야? 2, 3, 4 네. 뭐야? 왜 여기 있어?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도 2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이 16번 너무 쉬워 보이니까 15번 풀어봅시다. 15번. 선생님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이거 왜 어려운 게 없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는 뭔 줄 알아? 지수 방정식이랑 로그 방정식은 수능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와봤자 앞에 조금 쉬운 부분. 그래서 얘는 개념만 확실하게 하면 실수만 안 하면 돼. 15번 실수하기 딱 좋은 애니까 풀어봅시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이 봅시다. x에 대한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가, 자 이것도 정수라고 주어졌죠, 그렇죠? 자, 여기서 로그 부등식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건 뭐야? 얘네 진수 조건, 그지? 이거 먼저 했어야 됩니다. 이거 항상 0보다 크다. 이걸 안 했다? 그럼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먼저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지금 밑이 1보다 크죠? 5니까.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냥 진수끼리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묶으시면 되는데요.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k는 무조건 음수, 1은 무조건 양수, 2k 플러스 2는 여기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 애는 1보다 크고 2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요게 정수가 3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2, 3, 4 이렇게 3개여야 되니까 x값이 1이 돼. k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얘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숙제고요. 열심히 해오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웬만하면 삼각함수를 다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기출문제 맛보기 앞에 있는 두세 문제를 항상 예상 문제 도전하기 앞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라고 할게요. 세 문제씩을 꼭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집 가지 말고 복습하고 가.